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소심이.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약했고 자주 아팠다. 그래서 강한 남자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20살 때 만난 왕무식은 내가 바라던 강하고 기댈 수 있는 남자의 이미지에 딱 들어맞았었다. 남편은 늘 강한 이미지였지만 결혼 전까지 나한테만은 부드러운 남자였다. 하지만 간혹 이상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던 것 같긴 하다. 막무가내에 옛날 아버지들처럼 가부장적인 면도 있고 성격이 참 고지식하네. 그렇게 혼잣말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런 남편의 약간 이상한 모습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였던 건 결혼 전까지의 일이었다. 결혼 후 내가 직장에 다니는 걸 반대하는 남편 때문에 사표를 내야 했다. 남자가 얼마나 무능하면 마누라가 돈을 벌어. 넌 전업주부나 해. 남편이 열을 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걸 반대했기 때문이다. 퇴직 후 전업주부로 집에 있게 됐다. 집에서 청소, 요리, 빨래 등 집안일에만 전념했다. 단 금전관리는 모두 남편이 도맡아서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말과 행동은 점점 거칠어져 갔다. 나는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게 최선을 다했다. 갈아입을 옷과 속옷을 미리 꺼내놓고 목욕물을 받았다. 바로 식사할 수 있게 음식도 미리 다 준비해두고 기다렸다. 남편은 식은 음식을 싫어했고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것도 싫어했다. 음식은 원래 간 만들어서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제맛이야.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건 반칙이지. 라는 게 남편의 지론이었다. 남편이 식탁에 앉자마자 갓 완성된 음식을 대령시키기 위해 신경을 바싹 곤두세웠다. 만에 하나 음식이 늦어지면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100가지 고프라는 거야 지금? 불호령이 떨어졌다. 반대로 음식이 먼저 차려져 있어도 내가 식은 음식 싫어하는 거 몰라서 이래? 아님 혹시 일부러 이러니? 버럭 화를 냈다. 남편이 타박을 하는 건 요리뿐만이 아니었다. 빨래 개는 법, 청소 같은 자질구레한 것까지 일일이 지적하고 타박하며 참견을 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새벽 기상 시간이었다. 마누라가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밥도 하고 일도 해야 마땅하지. 전업주부가 무슨 정신머리로 남편하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 너 주부로서 실력 자질 둘 다 부족하니까 2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해 라고 명령했다. 그 뒤로 나는 남편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는 게 필수 지침사항이 됐다. 성실했던 나는 남편이 지적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고쳤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은 억지로라도 지적질거리를 찾아냈고 어김없이 호통을 쳤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 나는 정서불안 증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신적, 체력적 한계를 느끼면서도 남편 마음에 들게 집안일을 하려고 노력했다. 사회 경험도 짧았고 남편이 첫 연애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이상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인지가 부족했었다. 남편이 쉬는 날, 자고 있는 나를 남편이 흔들어 깨웠다. 야, 언제까지 잠만 잘 거야? 나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나서 집안일하는 거 잊었어? 이런 기본 중에 기본도 못 지키는 인간이었냐? 몸이 무겁고 온몸에서 열이 나는 게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내가 아프다고 하자 남편이 코웃음을 쳤다. 어이가 없네.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집에서 맨날 집안일이나 하면서 병이 나고 그럴까? 늦잠 잔 주제에 꾀병까지. 골고루 보여주네. 그게 통할 것 같아? 그럼 체온계 좀 갖다 줘. 나 열나는 거 맞아. 집어치워. 네가 지금 얼굴이 빨간 건 뻥친 게 들켜서 쪽팔려서 그런 거고 열이 나네 어쩌네 하는 건 농땡이 치려는 수작이잖아. 아마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면역력이 약해졌던 게 분명하다. 더구나 최근엔 수면 부족이 심각했다. 병이 날만 해서 났던 게 아닐까 싶다. 마누라면 남편 건강이 먼저지. 미열 조금 있는 걸로 엄살은 감기 좀 걸린 게 죽을 병이라도 돼? 꾀병 그만 부리고 얼른 일어나서 아침 차려. 몸이 아팠지만 남편이 하도 난리를 치는 통에 도저히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무거운 몸을 간신히 일으켜서 겨우겨우 아침상을 차렸다. 그러자 다시 남편의 욕설이. 뭐해? 그깟 아침밥 하나 차리는 게 뭔 시간이 이렇게 걸려? 꼴랑 토스트, 햄, 계란, 샐러드? 아침밥이 그날 하루 컨디션을 좌우하는 거 몰라? 제일 중요한 아침을 이따위로 할래? 다시 만들어. 정말 미안한데 평소처럼 저녁밥 같은 수준의 아침밥은 오늘은 좀... 누구 앞에서 징징거려?
설령 진짜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건 자기 관리가 부족하다는 증거야. 자업자득. 얼른 아침 다시 차리고 끝나면 청소, 빨래. 알지? 그날 나는 힘든 하루를 죽을 힘을 다해 버텼다. 저녁 무렵에는 소파에 누워서 축 처져 있었지만 저녁만 차리면 오늘 일은 끝이었다. 남편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거봐, 너 아침에 농땡이 치려다가 나한테 딱 걸렸지? 결국 시키는 거 다 할 거면서 말이야. 절대 내 눈은 못 속인다는 것만 알아둬. 내 몸 상태는 아침보다 더 안 좋아져 있었다. 시판 감기약을 먹었지만 전혀 듣지 않았다. 체온을 재자 내가 잘못 본 건진 몰라도 41도라고 표시된 걸 봤는데 남편이 저녁 안 차리고 뭐해? 라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체온계를 뺏어가서 다시 확인은 못했다. 도저히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고 남편의 저녁밥은 배달 주문을 이용했다. 전업주부가 어디서 감히 요령을 피워? 배달 음식이 코스트가 더 비싼 거 몰라? 그거 누구 돈으로 내는지 몰라서 그래? 오늘 하루만 제발 부탁해. 몸이 너무 아파서 그래. 시끄러워. 어디서 핑계야? 당장 저녁밥 손수 차려. 비틀비틀 힘들게 일어나는 나에게 남편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뭐야, 너 지금 연기하냐? 똑바로 못 걸어?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남편은 짜증을 내면서 혀를 찾고 배달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으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살기 위해 바닥을 기어서 핸드폰을 찾았고 구급차를 불렀다. 살려주세요. 내가 기억하는 건 거기까지였다. 그 후 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됐는지 눈을 떠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3일 동안 혼수 상태였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위험한 고비는 넘겼고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했다. 긴급 후송 중에 남편과 구급대원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는데 내 마누라는 아픈 게 아니라고. 그냥 피곤해서 저런 거예요. 라면서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신고자인 나는 바닥에 쓰러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남편은 구급대원과 병원 측에서 요주의 인물로 지정됐다. 내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은 곧바로 병원으로 쫓아왔다. 옆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남편은 마치 겁박하듯이 이렇게 물었다. 너 쓸데없는 소리 떠들어댄 거 아니지? 쓸데없는 소리 뭐? 뭐겠어. 있지도 않은 일 만들어서 나 나쁜 놈 만드는 거지. 너 때문에 피 입은 사람은 나야. 네가 쓸데없이 구급차를 불러서 동네 사람들도 무슨 일이냐고 난리고. 얼른 일어나서 집에나 가. 밀린 집안일이 산더미야. 의사 선생님이 나 당분간 입원해야 된대. 스트레스 때문에 몸의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서 쓰러졌던 거라면서 안정이 필요하다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바이러스가 내 경우에는 중증화됐대. 봐, 역시 네가 잘못한 거잖아. 보통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너만 이 모양인데? 왜 너만 쓰러지냐고. 그건 네가 쓸모없는 인간이니까 이렇게 나한테 피해를 줬단 말이잖아. 어떻게 당신한테 필요한 말만 짜집기 해서 이렇게 몰아붙일 수가 있어? 엄밀히 말하면 내가 아프다는데도 억지로 깨우고 일시키고 그러다 힘들어서 쓰러진 거야. 남편은 화가 난 얼굴로 한참 동안 나를 노려보다가 병실에서 나갔다. 내가 남편한테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었던 건 친절하게 나를 돌봐준 의사와 간호사들 덕분이었다. 특히 나하고 동갑이었던 간호사분은 제가 좀 주제 넘을 수도 있는데요. 남편분 인성이 너무 꽝이지 않아요? 배달 음식이 싫으면 자기가 만들어 먹을 것이지. 라면서 나 대신 화를 내줬다. 제3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나와 남편의 관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인식하게 됐다. 며칠 후 아직 입원 중이었는데 남편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남편이 회사에다 아내가 쓰러져서 입원 중인데 제가 24시간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병가를 신청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였다. 남편은 딱 한 번 오고 그 뒤로는 병원에 온 적이 없다고 대답하자 남편이 부당한 방법으로 휴가를 내고 결근 중이라는 게 드러났다. 이 일로 회사에서는 남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더욱 높아졌다고 한다. 컴플라이언스에 위반되는 언동으로 사내에서 무리를 일으킨 적도 있었고 남편의 문제 행동은 꽤 많은 것 같았다. 다음 날 남편이 병실에 나타나서 고함을 질러댔다. 너 단이 배 밖으로 나왔냐? 겁대가리 없이. 너 때문에 나 회사 잘리게 생겼는데 이제 어쩔 거야? 난 사실만 말했어.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매일 입버릇처럼 최선을 다하라고 하더니 거짓말까지 하면서 회사 빠져도 되는 거야? 자기 일에 대해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야, 너! 그만 나가줘.
계속 이러면 간호사 불러서 끌어내라고 할 거야. 남편은 내 말을 무시했고 간호사가 왔는데도 계속 소란을 피웠다. 나는 남편의 언어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고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청구했다. 전 남편의 폭력성이 알려지면서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나빠지고 욕도 많이 먹었다고 한다. 해고되기 직전에 자기가 먼저 사표를 쓰고 나올 정도였다는데 전 남편이 스트레스로 쓰러졌다고 하니 아마 상상을 초월한 분위기 아니었을까 싶다. 하지만 나는 그런 전 남편을 동정하지 않는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